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들은 다들 잘하셨습니까? 전일 나갔던 유튜브 내일 승부주 종목들은 나름대로 오늘 좋은 성적을 올렸던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시든 매매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하시든 다들 좋은 흐름으로 잘 마쳤기를 바랍니다. 내일 승부주 영상이 끝난 뒤에 오늘 종목들 복귀한 것은 제가 따로 붙여 놓을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후반에 영상을 한번 참조해서 복귀한 거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데이트레이딩 히스토리를 매일은 아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올리는데, 제가 바빠서 또 자주 못 올 때도 있는데 전체 알림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다들 보실 수 있으니까 복귀는 스스로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힘찼습니다. 그저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았죠.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습이 아주 그렇다고 아주 4% 5%씩 간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오늘 양봉이 나와서 올 할애가 조금 기대가 되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절대 시장을 믿을 거는 못 듭니다. 지금 미정시 쪽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침에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수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세운 전략은 항시 유동성 있게 변동이 돼야 한다는 거, 그런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승부주는 뭘까요? 또 공부를 해볼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추석을 달기 전에 오늘 시장을 지배했던 낮과 밤을 한번 보죠. 낮에는 플레이디, 지금 보고 계시는 플레이디, 역시 챗북 관련주로 분류는 되겠죠. 그리고 현대 HD, 이거 스마트홈 관련주로 아마 분류를 해놓겠죠.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BNGT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혹시나 내일 모습이 좋으면 BNGT 같은 모습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성하나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료로 갔으니까 따로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시간에 마이너스 1.5% 빠졌군요. 자, 시간 외에서는 유엔젤이 상한가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도 상한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재료는 그렇죠. SKT, 챗봇 관련 주지만은 SKT 쪽이죠. 우리는 KT 쪽에는 지금 KTCS나 KTIS, 그리고 지금 오늘 상가 간 플레이디, 이런 것이 KT 쪽이라면 SKT 쪽은 유엔젤, 드리머스 컴퍼니, 일단은 이 두 종목을 얘들은 SKT 아이닷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귀에 붙이든 코에 붙이든 매번 그러니까요. 이렇게 낮과 밤을 종목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봅시다. 일단 내일 이벤트가 있는 종목은 이 두 종목이죠. 미래 반도체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래 반도체는 이런 그대로도 반도체니까 반도체 장사를 하는구나 라면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물류 서비스 지원, 이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 안 하나 말이죠. 그래서 의미는 좀 있죠. 내일 또 마침 금요일이고, 이번 주는 신규주 이거 하고 또 31일 날에 또 상장하는 종목, 30일에 오브젠 하나 있고, 이 두 종목 있죠. 간단하게 보면 크게 볼 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래도 둘러보면 반도체 유통이고, 공모가가 6,000원이죠.
다들 아실 거니까 밴드 상단입니다. 상당히 기관들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호평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 건수가 1600건 정도 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고, 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아마 매수세가 많이 몰릴 거라고 봅니다. 장사는 잘했네요. 2021년도에는 270% 정도 업이 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 증가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결코 나쁜 회사는 아니다 라고 그냥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돈이 될까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따지는 락업 비중 같은 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락업이 그래도 75% 좀 많네요. 그죠? 당연히 그럼 유통 물량은 작아지겠죠. 유통 가능 물량은 24% 정도, 그리고 25% 정도 되겠죠. 25% 정도. 물량으로 따지면 350여만 주 정도, 이 정도 된다라고만 사술적으로만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사실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신규주들은 그날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좀 살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봐서는 예를 들면 월축이나 일축이나 주축이나 이런 어떤 호재성, 꼭 종목을 거래를 할 때 그 종목의 축을 따질 때 꼭 기술적으로만 따지는 아니거든요. 재료도 축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축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입니다. 장사는 삼성전자나 디스플레이 이런데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조금 요즘에 반도체 전방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후방도 조금 나쁘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하이닉스 이런 데 보면 재고 많이 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후방업체에서는 크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가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그래서 흥행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신규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한번 자세히 보시고, 너무 물량이 많이 몰리면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 그 정도만 기억하고 내일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 단 조심할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주는 한번 꼽혀버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승부를 끌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딴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도. 안 그러면 대응이 안 돼요.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고 내일 한번 보죠. 어떻게 될런지. 자, 미래반도체는 그렇게 보고, 협진도 내일 이벤트가 열리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내일 27일 날 해제가 됩니다. 상장 유지 결정은 사실 자기 기업으로 볼 때는 호재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인드와 시장을 바라보는 또 시장의 참여들의 마인드가 내일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종목은 급락을 했다가 꼬리를 쭉 달아주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요렇게 끝나는 종목도 있고, 땡 하고 바로 올라가 버리는 놈도 있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있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런 심리적 요건 때문에 일어나죠. 정지가 된 날을 따져보면 여기가 2019년도입니다. 19년 20, 21, 22 이상한 게, 아이고 1, 2, 3, 4, 5 여기 묵혀있었던 사람들은 참 마음고생은 말도 할 수 없겠네. 그래도 상장이 참 다행스럽게도 유지가 됐다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으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겠죠. 그분들이 그나마 내일 어떤 모습이든 간에 돈을 좀 찾아 나올 거니까. 그래서 협진도 내일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래서 미래반도체 협진의 이 두 가지는 내일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이니까 잘 보자. 인크로스를 체크를 해 놓았는데요.
인크로스는 지금 시가 내에서 보면 유엔젤과 드리머스 컴퍼니가 시가 내에서 상가를 가했는데 SKT 관련 재료를 상가를 가했습니다. 인크로스도 지금은 SKT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에이닥 관련주로. 그래서 만약에 내일 유엔젤이나 뭐 드리머스 컴퍼니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 잡아봐라 이래 하면 인크로스를 같이 봐주는 것이 좋겠다. 시간은 1.9%거든요. 눈치를 잘 봐야 되겠죠. 유엔젤 드리머스 컴퍼니 뒤에 딱 올려놓고 저놈들이 어찌 움직이나 올려놓고 인크로스를 추종 매매한다 라는 전략을 세우는 건 좋겠죠. 머리를 쥐고 흔들 사람들은 뭐 유엔젤이나 드리머스 컴퍼니를 갖고 놓으시면 되겠죠. 성격 차이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이 두 종목을 같이 봐줘야 되겠죠. 기술주는 항시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되는데 내일 할 기술주는 조금 시가가 높죠. 시간에 6%. 기간은 오늘 찌질하게 물량을 넣었군요. 자, 근데 문제는 기술주라 해도 내일이 금요일인데 그리고 월말인데 과연 지금 뭐 같이 놀아줬던 요즘에 뭐 애들 뭐 솔트룩스 같은 애들도 오늘 크게 내려왔고 셀바스도 별로 모습이 안 좋고 셀바스는 시간에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코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에 4%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시랩이 다시 상승을 올려줄까 이칸 의무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뭘 뜻하냐면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조심스럽게 하자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나 사나 내가 해보겠다 하면 그냥 하면 되죠. 하면 되지만은 그 속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눈길과 조심스러운 눈길을 같이 동반을 해야지, 즉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밀어붙이지 마라 말이죠. 기술주도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나마 챗봇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엔비디아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이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믿지는 말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비플라이 소프트도 한번 볼까요? 비플라이 소프트는 따지고 보면 그나마 안 오른 것 중에 이놈도 그 중에 하나죠. 물론 오늘 저희들도 거래를 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뭐 C랩에서 뭐 수익도 많이 올렸고 비플라이 소프트도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종배를 못 넣은 게 참 아쉽긴 아쉬워요. 오늘 두 종목을 종배로 한다고 했는데 이 종목하고 서울옥신하고 두 종목이 있는데 좀 아쉬웠어요. 일단 7% 정도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내일 금요일날에 7%면 지금 1743원 지금 오는데 이게 그대로 내일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돼서 지금 출발한다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간다, 이 정도 갭을 띄우고 요렇게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봐줘야 될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종목 좀 잘 봐주시고, 한일사료와 신성홀딩스입니다. 한일사료가 지금 시간에 6% 정도 올라 있어요. 사실 뭐 요즘에 이제 뭐 식량난 문제로 오늘도 조금 모습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에너지 쪽이 좀 힘을 줬죠. 하지만 이게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얘네들은 한번 잘 단합을 하면 떼거지로 막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이슈가 하나 탁 더 불거져 나와 버린다면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안 보자는 겁니다. 시간에서 가장 높은 놈은 지금 한일사료가 6.1% 올랐고 대주산업이 5%, 그리고 뭐 고려 신송이 3%씩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즘 테마주로 가는 것은 대장종 하나 있으면 아침 시가가 높으면 뭐 10% 이상 완화가 돼 출발하면 요 밑에 1%, 2%짜리 이런 애들이 쭉 올라서 상한가로 가버리죠.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항상 우리가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복기를 하면서 자꾸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흐름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한일사료보다는 뭐 신성홀디스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낫지 않겠나. 3% 정도, 얘는 6%니까. 근데 요건 좀 얘가 틀리죠. 예를 들면 한일소래는 6%고 신송은 3%다. 기껏 3%면 그럴 정도의 폭이라면 차라리 한일사례를 공략해야 된다는 뜻에서 한일사를 묻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신성 홀딩스를 해놓은 것은 꼭 이거 아니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니라도 된다. 꼭 밑에 거를 같이 잡고 놀라면 차라리 뭐 이렇게 사조 동화항 같은 이런 종목도 1% 정도 올라 있거든요. 뭐 한탁 같은 것도 3.1% 조금 낮죠. 뭐 이런 것도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봐도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놈들이 좋아야 되겠죠. 한일이나 대주 뭐 이런 쪽 애들이, 고려나 이런 쪽 애들이 흐름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머리를 잡고 나머지 애들, 신송 쪽 애들은 신송이나 뭐 한탑이나 사주나 어느 걸 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뭐다? 머리가 튼튼해야 된다. 머리가 버실버실하면 아예 손을 대질 않습니다. 레인보우로 봅시다. 자, 그동안 잘 올라왔던 종목들 이제 오늘 차익 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죠. 당연히 이제 월말이고 이제 한 달이 끝날 시점에 끝나겠죠. 하지만 또 이것은 당장 내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한 번쯤은 또 노려봐야 되거든요. 절대로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좀 줘가지고 요 정도 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대표적인 로봇주 중에서는 이놈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은 대응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일 1.5% 빠졌으니까 내일 양봉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요 7만원 정도. 이 정도로 한번 보고 꼬리 한번 달아주면 이렇게 해서 멈추는 쪽으로 한번 보자 라는 전략으로 한번 보죠. 근데 가도 크게가 뭐 어떻게 확 날아가고 그런 개념보다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이 정도 5만원 선상까지 한번은 내려와주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6만원 이 정도에서 다툼이 한번 일어나겠죠. 다툼이 한번 일어나다가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툭 한번 눌러주면 이 정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여기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하면 돼요. 그때 우리는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묻고 팔아먹고 못 가? 그럼 텔랑 팔아버리고 또 나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드를 못하고 중기 스윙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 잡아서 보유를 했다, 뭐 요런 데 잡아서 보유를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파동을 주면 폭을 따먹는다. 그 파동이 밑으로 하방 파동이냐 상방 파동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전력으로 다가가느냐가 문제지, 이것을 자꾸 끌고 간다, 굳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즉 끌고 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먹을 게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게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라도 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기회가 잡히면 우리도 그래도 2, 3일을 끌고 가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폭이 크죠. 그런 것은 내일 눌림을 주면 일단 여기 정도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뜻이. 급할 건 없지요. 서울옥션은 저희들이 종배로 들어간 종목입니다만은 일단은 정권형 토큰 쪽에서도 뭔가 하나는 이제 보고는 있어줘야 되겠는데 뭐 갤럭시아 쪽 모니터나 뭐 SM이 좀 움직여 준다고 하지만 상당히 좀 힘이 약해요. 자, 서울옥션은 그나마 요 근래에 이제 나름대로 좀 같이 붙어주는 종목인데 실제로 예정에 서울옥션도 한때 갈 때는 참 잘 갔죠. 그래서 기관들이 좀 요 며칠 동안 좀 계속 물량을 넣고 있는데 일단 매각 재료까지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재료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 두 개가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음봉으로 내려오면 손대지 마시고 양봉 쪽에서 좀 올라가려고 좀 빨딱빨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나 뭐 내는 뭐 23,000원, 24,000원, 뭐 23,500원 한 2% 이상을 돌파하면 들어가겠다. 내 3% 이상을 돌파하면 들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가주면 그때 들어가고 못 가고 밀리면 그냥 3% 주고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보합해서 그냥 밑으로 쫄쫄쫄 내려온다. 그러면 손 안 대면 돼요. 그럼 시장은 아직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손 안 대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TMC도 어제 나갔던 종목 중에 오늘 가장 또 발군의 모습을 보인 종목 있죠. 유튜브 종목 중에서는 저희들도 이 종목은 아주 두 번 거래에 오늘 27%까지 가지 않습니까? 30% 이상을 나왔죠. 요 1차로 전일 종배에서 뭐 아침에 5% 정도 수익이 먹고 다시 두 번째에서 이 정도 들어갔죠. 25% 정도 뭐 1%에 들어갔으니까 오는데 내일 또 보죠. 내일 마침 또 신규 상자 상장을 하니까 아마 그놈이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미래반도체가 이놈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마침 기간도 이틀 동안 물량을 담고 있다. 비싼데 왜 담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들은 담고 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보자.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내일도 갈까? 그렇게 생각하면 트레이딩 못하는 거죠. 예, 같이 봅시다. 엔터 봅시다. 엔터도 요즘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모습은 한 번 더 양봉을 치고 나가는 완전히 이 박스걸 벗어나는 걸 원해야 돼. 가려고 오늘 시도는 했습니다만은 안 좋았죠. 왜냐면 속도 시간이 늦었지 않습니까? 11시 40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을 때 3% 정도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는데 아니죠. 가려면 아침에 일찍 서둘러야 됐죠. 아침밥 얼른 먹고 빨리 신발을 끈을 조여매고 빨리 쌀이문을 열고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데 너타이 점심 먹고 가려니까 잠이 와서 갑니까? 못 가지요. 그러니까 그냥 난 잠자러 갈랜다 하면서 획 빠져버리죠. 이런 건 아쉬워하면 안 되거든요. 바로 딱 본절하고 나와버리고. 하지만 또 봐줘야 되거든요. 역시 제가 원하는 타점까지는 기다려 봅니다. 예, 시간에 1% 빠졌고 내일 이 정도 타점이나 심하면 이 정도 타점도 봐야 되거든요. 한 이 정도 타점을 보시면 될 거예요. 꼬리를 좀 달아주는 스타일. 42,000이나 4만원 이 두 번째로 보고 저희도 계속 추적을 해 나갈 겁니다. 받아주는 종목은 조심들 해야 됩니다. 분할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옵티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추격하고 있죠. 기세적으로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포기를 하지 말자.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된다. 역시 이것도 제가 말했던 이 가격 또 기다려 봅니다. 시간이 1.5% 빠졌으니까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받아주고 DMC는 날아가면 쫓아가고 서로고시도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레인보우 로버도 역시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고 한일사료 쪽 애들은 눈치를 실실 보다가 머리가 좀 똑똑하다, 머리가 힘이 세다 하면 밑에 놈 잡고 뛰어들어야 되고 비플라이 소프트하고 C램은 가다가 훅 죽을 듯 한다 기다렸다가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막 너희들 막 허리 싸움에서 한번 싸워보자 하고 시가에 1차 놓고 간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크로스는 역시 드리머스하고 유엔젤이 잘 가네. 오케이, 인크로스 같이 논다. 미래반도체 너무 많이 붙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좋다. 신규주가. 그러면 미래반도체 목을 달아야 되고 협지는 어찌 될까 하고 가만히 봐야 되겠죠. 보고 시장이 반응이 온다 하면 한 번쯤은 승부를 볼 종목이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프구만요.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그 외에 볼 종목들은 몇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일 같은 날 너무 종목이 많게 하는 것도 안 좋겠죠. 이렇게 종목을 적어 놓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두 종목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 고생들 하셨고요. 월말입니다.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후편에는 같이 붙여서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올려놓았을 테니까 복귀하실 분들은 참조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
금일 매매 종목들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승부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 복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점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단 10분이든 30분이든 참 중요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일 나갔던 유튜브 승부주부터 복귀를 간단히 해보고 사문 멤버들 종목들도 간단히 복귀해 보도록 하죠.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은 스스로가 수정 보완을 자꾸 해 나가셔야 됩니다. 유튜브 내일 승부주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었죠. KTCS와 알파를 묶어서 보자 했는데 알파는 오늘 그렇게 움직여 주지를 못했습니다.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체크를 못했던 것 같네요. 자, KTCS는 그렇게 생각만큼 역시 뭐 많이 가지는 못했죠. 11.5% 출발해서 19.9%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뭐 7, 8%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조는 됐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공략을 했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빨리 먹는 방법으로서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만큼은 다른 여타한 종목들의 관련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죠. 차라리 플레이디가 오늘 모습이 차라리 더 나았죠. 그런 점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종목이었습니다. 안랩하고 써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써니는 안랩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죠. 시가 7%였으니까 7%에서 오늘 12.3%까지 갔으니까 많이 줘봤자 4, 5%인데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죠. 아침에 시가 공략하신 분들은 그래도 손해볼 그런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써니는 손을 댈 상황은 못됐던 것 같아요. 3% 정도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역시 앞에 머리놈을 노리는 것이 확실히 돈은 되죠. 그죠? 자, 머니트리와 SM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시가는 머니트리가 4.3%를 띄워줬습니다. 근데 먹는 폭을 비하면 SM이 차라리 먹는 폭은 더 좋았다고 보죠. 똑같은 시가로 출발했다고 봤을 때, 그죠? 시가 0.7% 출발해서 11.1%까지 갔으니까 딱 10%짜리 구조거든요, 이게. 자,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시가가 4.3% 출발해가지고 9.5%, 겨우 한 5% 정도 주는 그런 분위기밖에 안 됐죠. 그래서 머니터리를 보는 것은 맞기는 맞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흐름은 SM이 더 잘 잡아줬다. 그래서 시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경우에는 뒤에 후발주자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제적으로는 머니터리는 기세주 형태로 가는 형태고 SM은 기술주 형태로 가는 형태라 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도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사실 좀 틀리죠. 이 두 개는 뭐 어느 것을 하든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픈 엣지는 오늘 한번 밀어줬죠. 시가 3.5% 출발해가지고 밀어주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가에 공략했으면 여기서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만약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했다면 보합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가를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겠죠. 오늘 밀린 폭이 첫 번째 여기까지가 오늘 보면 오늘 마지막 꼬리까지는 마이너스 5%였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한 3% 정도 될 겁니다. 예측 꼬리가. 그러니까 시가로 들어갔다면 손절을 해야 될 장면이고 실제로 여기까지 손절할 장면이고 시가에서 보합을 깰 때는 손절을 해줘야 될 장면이었죠. 3% 정도는 잘라주고 왜 방향이 틀렸으니까 잘라주고 나와줘 봐야 되겠죠. 오늘 다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체포 관련주들은 나와주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미끄러졌다가 보합을 돌파할 때 들어왔다든지 시가를 돌파 들어갔으면 그래도 수익은 거둘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3.8%까지 갔으니까요.
이런 것은 항상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특히 3, 4% 출발해서 밀려가지고 시가를 부합을 깨는 것은 일단 잘라놓고 후발을 봐야 된단 말이죠. 굳이 5%까지 손절포를 잡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오늘 SBB테크와 유진 로봇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 역시 SBB테크가 훨씬 속도 면에서는 빨랐습니다. 유진 같은 경우에도 나쁜 모습은 아니었죠.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시가가 보시오. 유진은 시가가 9% 출발했지 않습니까? 9% 출발해서 10% 보면 고가가 22%니까 뭐 거의 한 10%건 이상 수익은 나왔어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SBB는 시가가 5% 출발했죠. 5% 출발해가지고 고점이 27%까지 갔으니까 훨씬 SBB가 먹을 폭이 훨씬 많았죠. 22% 정도 먹는 수익권은 됐으니까. 그래서 뭐 어느 것을 공략해도 수익은 다 거둘 수 있는 구조였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틀리겠죠. 다음 DYD 한번 봅시다. DYD가 0.1% 시가가 낮았네요. 0.1% 아침에 잠시 하고 이거 보니까 한 5% 정도 수익을 주는 구조였겠네요. 오늘 고점이 9.6%니까 여기 한 5% 정도 되겠군요. 뭐 여기서 만족하고 마무리 지었다 해도 나쁘지는 않죠. 아침에 잠시 해가지고 5% 버는 거니까. 다시 밀렸다 한 번 더 먹어볼 거라고 했다면 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지점에 들어갔으면 다시 또 9% 정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참 재미가 있죠. DYD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ITIG는 C랩을 보고 하자고 했는데 C랩은 모습이 좋았습니다만은 ITIG는 그렇게 가주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잠시 반짝해주고 가주지 못했는데 좀 아쉬웠다. SMG엔터 한번 봅시다. SMG엔터는 오늘 상승폭이 저희들 종별로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1% 초반에 플러스 3% 밖에 못 갔거든요. 플러스 4% 밖에 못 갔는데 이런 것은 뭐 가지고 있다 밀리에 3% 정도 수익으로 감사하다고 먹으면 다행이고 안 먹으면 그래도 요 부합을 깰 때는 이 집에는 잘라는 줘야 되겠죠. 본질은 해줘야 되겠죠. 이게 좀 아쉬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에 챗봇 관리들이 흔들리고 이럴 때 로봇 관리들이 흔들릴 때 이런 애들 좀 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뉴로메카 한번 봅시다. 뉴로메카는 오늘 모습이 안 좋았죠. 이놈은 저희들이 아침에 이 정도 밀렸을 때 밀려가지고 이 정도 밀렸을 때 2차 진입을 해가지고 본질로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왜냐면 방향이 틀렸거든요. 벌써 아침에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인데 시가가 마이너스 2.9%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틀렸던 거죠. 단지 이제 과연 레인보우가 흐름을 잡아줄까라는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본 건데 레인보우도 시가 마이너스 1% 출발했지 않습니까? 같이 쭉 미끄러져 버리니까 뭐 따라가는 뉴로메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2차 진입하고 저희들은 그냥 잘라버리고 나와버렸죠. 근데 오늘 좀 계속 하락을 했죠. 오늘 TMC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생각했던 종목들이 흔들릴 때는 얘들이 움직일 확률이 많으니까 보라 했는데 오늘 발군의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들은 어제 종배로 진입을 했다가 아침에 여기 한 5% 정도 5% 정도 수익을 1차로 아마 나왔고 저희들이 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한 번 더 공략을 했습니다. 시가로 공략이 34,000원 이 정도 지점에서 돌파할 때 아마 공략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하더라도 오늘 상승폭 고점 27%까지 갔으니까 저희들이 25% 이상 우리 1%대 공략을 했으니까 25% 이상 나왔죠. 수익이. 이 종목 하나로도 3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아마 이거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상당히 수익이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핑거 스토리는 좀 눌림을 주면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오늘 눌림을 주지 않고 바로 달려버렸죠. 시가 마이너스 0.7%에 출발해서 조금 살짝 달아줬네. 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바로 쭉 일찍 밀어붙였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12%까지 갔네요. 마이너스 0.7%. 눈치껏 따라가신 분들은 색깔이 바뀔 때 마이너스 0.7%니까 보합을 치우고 갈 때는 한 번쯤은 들어가 볼 수 있었다고 봐요. 제가 색깔이 바뀐 지점은 워낙 중요시하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상당히 다들 무엇을 해도 다들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내일 승부주 유튜브 종목들도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모팀들은 오늘 보유하고 있던 C11 오늘 25% 아침에 25% 수익금을 줬으니까 같이 수익을 먹고 나온 것은 뭐 감사한 일인데, 이 종목을 시가가 오늘 8% 했지 않습니까? 8.8%. 이 종목을 데이팀들하고 같이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좀 못 맞췄어요. 글자를 적는 그 순간이 장 시작 1초, 2초, 3초 전에 호가가 12, 3% 있다가 쑥 꺼져버렸는데, 그런 시점에 빨리 바꾸기가 글자가 쉽지가 않아서 놓쳐버렸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죠. 상팀은 수익 좋았고, SBB테크도 오늘 수익은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20%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DMC는 두 분 다 했으니까 저희들도 다 같이 했죠. 거의 30% 수익이 나왔고, 이런 점은 참 좋고, 비플라이 소프트는 상한가를 안착을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에 허리춤에 싸움을 들어갔죠. 허리춤에 싸움을 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 타이밍에 놓쳤지 않습니까? 1620원 정도, 1600에서 1620원 정도, 이 정도 타임에서 이제 진입이 됐는데 10% 이상의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번 더 추임새를 넣어줬으면 상한가를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종배로 두 종목을 하기로 했는데 이 종목하고 뭐 다른 종목하고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서울 옥션하고 두 개를 넣으려고 했는데 비플라이가 모습이 안 좋아서 일단 빠져나왔는데 역시 좀 시간 내선 흐름은 좋군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오늘 좀 다툼이 있었죠. 보합을 깨고 내려오고 시가 3% 출발했죠. 시가 3% 출발했는데 오늘 다툼이 심했죠. 레인보우가 막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니까 저희들이 7만원 기준으로 잡고 한번 다시 승부수를 떼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 수익.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좀 뭐 감사한 수익이죠. 코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도 시달리던 상황이었어. 여기서는 왔다리 갔다는 상황이라 손을 댄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줄 때 들어가는 게 더 나았지 싶었어요. 뭐 코난도 수익은 좋고, 안랩은 뭐 한 5% 수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조금 뭐 그래도 그렇게 갈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사실은 큰 없었던 종목이었죠.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뭐 저희들도 거의 뭐 C랩 25%, 뭐 코난 10%, 35%, 비플라이 10%, 45%, TMC 75%, SBB테크 20%, 95%, 거의 한 100% 정도 수익은 나오는 하루였습니다만은 실제로 과연 따라 하신 분들은 뭐 상수익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 정도 되겠죠. 여기서도 오늘 수익은 참 많이 나왔네요. 자, 뭐 매일매일 뭐 전쟁 같은 이 시장에서 그래도 안 다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다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제 매매할 날도 내일 그리고 월, 화 3일 남았죠. 아무쪼록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의 문제였습니다.